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듣고 이런 말을 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그래도 사랑하려고 한 건데 그렇게 희생하려고 한 마음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사랑이긴 하잖아요. 그죠? 사랑이긴 해요. 사랑이긴 하지. 그치?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이니까 사랑이기는 해.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 희생이 사랑이라고 말 못할걸? 희생하는 사랑의 결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희생했던 사랑의 결말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여러분들의 대희생했던 사람들의 결말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런 기억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첫 번째, 희생적인 사랑은 상대의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끝없이 계속됩니다. 이 사람이 늘 웃기 위해서, 평생 행복하기 위해서 이 헌신하는 사랑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한 번으로 안 끝나요. 죽을 때까지야. 죽을 때까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희생하는 사랑의 결말은요. 누구도 나의 희생을 완벽하게 알아주지 않는다. 이 사람의 기억력이란 참 야속합니다. 자기가 뭔가 자기 품에서 내어줬을 때는요, 잘 안 까먹어요. 절대 안 까먹어요. 근데 누군가의 품에서 내가 뭔가를 받았을 때는요, 잘 까먹어요. 그리고 기억을 한다 할지라도 그건 어디까지나 받았던 기쁨이에요. 받았던 기쁨을 기억하는 거지, 누군가 나한테 이런 것들을 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헌신과 희생과 인내와 고통을 감수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뭘 기억해요. 일단 기억한 적도 없기 때문에 까먹을 것도 없어요. 근데 그걸 또 그것마저도 까먹어. 내가 뭘 받았다는 것도. 그래서 과거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굉장히 많이 희생과 헌신을 했는데 지금 이 순간 내가 달라는 걸 안 주니까 너무 속상하고 서운하고 원망하고 사랑하지 않는다 이거야. 그리고 가끔 사람이 의존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왜 내 연인은 부자가 아니라서, 왜 내 부모는 부자가 아니라서 내가 왜 이렇게 사회의 쓴맛을 봐야 돼. 사회의 쓴맛은 원래 모두가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인생은 각자 도생이야. 풍파를 맞는 거는 자기의 몫이야. 근데 가끔 풍파가 너무 아프다고 느낄 때 우리는 에이 주변에 어디다가 비빌 언덕이 없어서, 주변에 기댈 의지할 대상이 없어서 이렇게 내가 힘든 거야. 의지는 당연한 게 아닌데 이제 그런 심리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라는 거를 자각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간에 누구도 나의 희생을 완벽하게 알아주지 않는다는 사실. 그러니까 희생하는 사람은 있는데 희생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어요. 원래가. 아무리 TMI를 해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희생하는 사랑의 결말은요. 희생은 절대로 쿨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보상을 바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상대방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헌신을 하고 나를 소모시키고 나를 계속해서 쓰게 되는데, 나를 계속해서 망가뜨리게 되는데 알아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옹졸해지고 치졸해지고 바라는 게 생겨요. 내가 희생하는 거에 있어서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고 돌려받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지만 막상 몰라주니까 뭐라도 건져야겠어라는 본전을 찾고 싶은 심리가 후천적으로 생겨요. 선천적으로 뭔가 바라는 게 있어서 희생을 했을 수도 있지만 정말 순수한 사랑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자기 몸이 망가지고 마음이 망가지고 자기 인생이 소모되고 자기 시간이 빼앗기다 보면요, 그게 계속 누적이 되다 보면요, 결국에는요 바라는 게 생겨요. 희생하는 사랑의 끝은 다 똑같아요. 아무리 순수했던 사랑도요, 희생적이었다면요, 결국에는요 본전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순수하지 않은 희생적인 사랑은요, 순수하든 순수하지 않든 결국에는 보상을 바랄 수밖에 없어요. 절대 쿨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로 서운함, 원망, 치졸함, 심지어는 복수심, 회의감, 무력감을 불러온다는 겁니다. 알아주지도 않는데, 돌아오지도 않는데 계속해서 밑빠진 독에다가 내가 물을 붓는 느낌이 든다면 사람의 감정은요, 옹졸해지고 서운해지고 슬퍼지고 절망감을 느끼고, 이 모든 게 다 무슨 소용이야, 회의감이 들고, 나는 내 인생에 있는 모든 패를 의미 없는 거에다가 다 쏟아부어서 나 모든 걸 잃었어 라고 이런 무력감에 빠져버리는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희생을 받는 존재는요, 자 그래 한 존재가 완벽하게 지금 불살라가지고 자기 인생을 다 망가뜨려 버렸어요. 자 엔딩이 그렇게 났어. 자 그렇다면 다섯 번째로, 희생받는 존재는 행복했을까? 희생받는 존재는요, 자신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완벽하게 망가지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게 됩니다. 신종 고문이다, 그쵸? 그럼으로써 희생받는 존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과연 한 존재가 이렇게 나로 인해서 완전히 망가지고 소모되는 것을 지켜볼 정도로 내가 쓸모 있는 가치 있는 사람인가라는 것에 압박감과 노이로제를 느끼면서, 내가 부모님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부모님 두 사람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쓸모가 없어서야, 내가 이렇게 볼품이 없어서야, 내가 무슨 낯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까?
나로 인해서 저 한 사람이 완벽하게 피가 빨렸는데 난 이러면 안 돼. 이러면서 자기 자신이 굉장히 비정상적이고 굉장히 문제가 많은 고장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나 내가 살아 숨쉬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지속되어야 된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로 인해서 망가지는 걸 보지 않기 위해서 어쩌면 내가 살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위험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별개로 자기 자신을 사랑해도 괴로워요. 보는 게. 아, 나로 인해서 한 사람이 이렇게까지 망가지는 걸 보는 게 너무너무 괴로워요. 근데 희생하는 사람은 그걸 생각하지 않아. 지 생각만 해. 자기가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해주고 싶고 물론 좋은 마음일 수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까지 희생적인 사랑을 주고 싶은 대상이 망가져가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괴감을 느끼는 건 생각 안 해? 대부분의 정말 상대방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은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이 되게 불편해요. 보기 되게 괴로워요. 근데 상대방이 나의 이런 희생적인 사랑을 받으면서 괴로울 건 생각 안 해. 정말 그 사람의 행복을 생각한다면서요. 그러면 그 사람이 불편해하는 것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정말 상대방이 행복한 모습을 보고 싶다고 상대방이 지금 불편한 표정을 지으면서 제발 이러지 마세요 하면 바로 멈춰야 하지 않겠어요?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었다며. 근데 안 행복하잖아 상대방이. 6번째로요. 희생받은 존재는요. 결국에 희생하는 존재의 과도한 오지랖으로 인해서 자신의 몫인 인생 숙제를 스스로 해내지 못해요.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시기별로 인생의 숙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부모의 품을 떠나서 새로운 사회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 안에서 사회생활이라는 걸 배우게 되잖아요. 친구를 사귀는 법도 배우고 만약에 친구들한테 따돌림을 당하거나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게 어렵다고 해서 그 아이를 자퇴를 시키고 집에서만 끼고 돌면 정말 그 아이를 위한 걸까요? 그 아이는 언젠가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사회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더럽고 치사하고 힘들고 아주 거친 세상이어도 결국에는 그 안에서 생존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제대로 살아나가고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그 시기에 필요한 인생의 숙제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요, 행복, 기쁨, 즐거움, 감동 이런 것만이 아니라 불행, 고통, 외로움, 두려움, 단절감, 소외감 이런 것들로부터도 사람이 성장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당장 괴로워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의 삶에서 그런 부정적인 것들을 다 빼내면은요, 그 사람은 성숙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몫에 그 시기에 응당 겪어야 하는 인생 숙제를 해내지 못하고 점점 남들은 나이가 먹어가고 성숙해지는데 그 존재만 미성숙한 일시중지에 멈춰진 상태로 세상 밖에 나가버리게 되는 이런 상태가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희생받은 존재는 결국에 자신의 몫인 인생 숙제를 스스로 해내지 못하게 되고 그런 상태들을 방치하게 되고 지속하게 되면서 희생하는 존재는 자기라도 불살라서 한 존재의 행복을 위해서 안녕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한 거였는데 자기도 포기하고 자기가 희생한 존재도 망가져버려요. 누구도 도움되지 못한 불필요한 희생이었다. 그 다음에 7번째로 그래서 결국에는 희생받은 존재가 미성숙함을 유지하거나요 자립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제가 진짜 대한민국 부모님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건요. 본인이 돈이 정말 많아서 자식이 사회생활 하지 않고 자식이 심지어 사기를 당하고 사기 결혼을 당해서 돈이 뜯겨도 평생을 돈을 벌지 않아도 그냥 야금야금 써도 될 정도의 엄청난 재산이 있다면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인큐베이터 안에서 온실 속의 하초처럼 자식을 키우세요. 그러는 부모가 아니면 절대로 자식한테 희생적인 사랑을 하면 안 됩니다. 어떤 희생적인 사랑하면 안 되냐면은 자식이 이 인생에서 스스로 어떤 고통과 인내를 감당하고 낯선 환경에서 적응을 하면서 하나하나 성장해가는 그런 기회들을 빼앗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8번째로 희생하는 존재는 결국에 더 큰 희생을 지속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이 정도만 희생하고 싶었다? 근데 결국에는 내 희생을 받는 존재가 염치도 없어지고 내가 얼마나 희생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하나 둘 저 사람의 삶을 책임지려고 하니까 책임질 게 더 많아지고 그리고 저 존재는 이 서비스를 누리는 거에 익숙해가지고 스스로 안 하려고 하고 그 미숙함이 유지가 되고 이제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게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면요 결국에 더 많은 숙제를 떠안아야 돼요. 희생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수발을 들어주기 위해서 한 존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처리해야 되고 많은 노력과 노동력이 필요한데 그것들을 희생하는 사람이 다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9번째로 희생받은 존재는 죄책감과 부담감에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합니다.
얼마나 희생하든 얼마나 헌신하든 결국에 그 끝이 단절이라니. 왜냐하면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많이 받았기 때문에 죄책감도 그만큼 크고 뭔가 내가 실적을 내야 될 것 같은, 돌려줘야 될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무거워져요. 그래서 결국에는 멀어지려고 해요. 상대방이 심지어 뭔가를 받아내려고 하고 감사를 받아내려고 하고 보상을 받아내려고 하고 똑같이 헌신을 받아내려고 하면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합니다. 마음이 불편해지니까, 무거워지니까, 또는 계속 헌신하려고 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결국에는 희생하는 사랑이 멀어지게 만든다니까요. 사랑은 주는 거고 받는 거라고 착각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랑은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되는 거예요. 또는 소통하지 않아도 이 순간 우리가 함께 있고 우리가 완벽하게 어떤 느낌을 공유하고 있다.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바라보고 있다라는 이 연결성을 회복하는 느낌입니다. 사랑은 느낌이에요. 마지막으로 10번째로 희생한 존재는 결국에 외톨이가 됩니다. 희생했기 때문에 외톨이가 됩니다. 난 그래도 괜찮아. 사랑이란 이런 거지. 라고 자기 위로하시는 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 왜 사랑했지 처음에? 왜 희생하는 사랑을 했지? 저 존재를 너무 사랑해서 나는 더 많은 사랑을 하고 싶었고 연결되고 싶었고 함께 웃고 즐기고 싶었는데 그거 잊어버렸어. 그래서 어느 순간 어떻게 됐냐면 나 한 병은 불살라도 좋으니 저 존재만 행복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희생하는 사랑도 결국에 처음 초심은요. 우리가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였는데 왜 변질이 됐을까? 그거를 까먹어버렸어. 초심을 까먹어버렸어. 그래서 이 사랑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나 자신을 소모하는 것에 심취해버렸어. 중독돼버렸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요. 희생하는 사랑이 얼마나 부질없는지, 얼마나 불건강하고 부작용이 많고 위험한 함정이 있는지를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희생적인 사랑의 함정, 즉 부작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는 한 존재의 행복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운명이 희생되는 걸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그 마음은 알겠으나 죄송하지만 그 한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들 운명 하나 갖다 바치는 걸로는 부족하답니다. 애초에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니까 기대 접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한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항상 아무 걱정 없이, 아무 두려움 없이, 아무 불행과 결핍과 아쉬움 없이, 슬픔 없이, 실망감, 좌절감 없이 항상 웃는 거. 한 사람이 항상 기쁨의 상태에 젖어 있다는 건요, 매우 비정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존재를 완벽하게 행복하게 책임져 주는 거는 여러분들이 효심이 엄청난 자식이든 연인을 엄청나게 사랑하는 사람이시든 아니면 엄청난 재산과 애정과 성숙한 마인드를 가진 부모든 못 막아준다니까, 세상의 풍파를. 여러분 한 명 희생하는 걸로는 턱없이 부족해요. 턱없이. 두 번째로 누군가를 완벽하게 영원하게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없기 때문에 영원하게는 못합니다. 세 번째로 희생하는 사랑은 오로지 자기만족에 집중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정말로 상대방을 위한다면은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정말 저 존재를 위해서 너무너무 사랑해서 이것도 희생하고 저것도 희생하고 다 해주고 싶어. 하지만 저 존재가 나의 사랑에 보답하지 않을 수도 있고 심지어 나와의 관계가 끝날 수도 있는데 정말 저 존재를 가장 위하는 게 뭘까? 라고 생각을 하면 나 없이도 저 존재가 잘 사는 걸 생각해야 돼요. 이 존재가 나한테 매여 있는 게 짐이 되지 않게 해야 돼요. 정말 그 사람을 진짜로 위한다면 나라는 존재로부터도 자유로워질 권리를 허락해야 돼요. 그거 허락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나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니까 네 옆자리 한 자리쯤은 비워줘, 나를 위해서. 이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본심이거든요. 근데 저 사람한테 진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정말 이타적이라면은 정말 그 사람의 삶만을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도 않다는 거지. 그래서 아무튼 간에 희생하는 사랑은 결국에는 자기만족에 많이 포커싱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라고 하겠지만 결국엔 자기만족이에요. 네 번째는요. 희생하는 사랑은 관계를 무겁게 만듭니다. 너무 심각하게 만들어요. 너무 부담스럽게 만들고 의무적이게 만들고 책임감만 막중해져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요. 희생하는 사랑은 더 이상 희생이 불가능해질 때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희생이 불가능해질 때까지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돈을 못 버는 상태가 돼. 몸이 아파 또는 죽음을 맞이했어. 그렇게 될 때까지 서로 희생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부모님이 여러분들한테, 배우자가 배우자한테, 여러분들이 자기 자식한테. 그러니까 본인이 희생할 수 없는 상태가 될 때까지 계속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자유가 없다니까.
6번째로, 희생하는 사랑은 결국에 관계에 있어서 큰 불균형을 만듭니다. 그래서 사랑의 순간을 체험하기가 더 어려워져요.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할 때 교감에 성공을 하면서 우리는 더 완전한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선명하게 체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애초에 헌신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저울로 치면은 묵직하잖아요. 한쪽은 가볍고. 그러니까 이게 동등해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희생하는 관계가 서로 대등하게 존중하는 관계가 되게 어렵다니까? 상대방이 대등하게 대우해주지 않아요. 나 희생했잖아. 내가 더 대단한 위치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은연중에. 내가 갑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존중이라는 것을 개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내 감정을 표현하고 내 생각을 표현하는데 상대방이 아니야, 응 아니야, 네 말 안 들어. 넌 이래야 해. 이러면서 희생하는 존재도 자꾸만 바라는 역할을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하면서 어떤 틀에 우겨 넣으려고 해요. 그러면서 소통이 안 돼. 소통을 하려고 하는데. 7번째로, 그래서 의무적이고 숙제 같은 느낌을 줍니다. 희생하는 사람은요, 결국에 무리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빨리 졸업하려고 해요. 결국에는 신경질을 내고 화를 내가지고 몰아붙여서 행복해지란 말이야. 네가 행복해져야지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이러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구를 도와주거나 연인을 도와줘도요,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다가 이제는 그 사람이 잘 될 때까지 본인이 같이 초조해지고 성급해지고 때로는 화를 내고 답답해하고 훈수를 두게 됩니다. 그 끝으로 가다 보면. 초반엔 안 그래요. 제법 내숭 떨어. 나중에는 이게 희생이 너무 크니까 숙제처럼 느껴지고 너무 무거운 거야. 내려놓고 싶은 거야. 결국에는 이런 의무감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사랑이라고 느껴지지 않고 본인도 숙제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사랑받는 사람도 이 사람은 무슨 의무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빨리빨리 쳐내려고 하네. 사랑 같지 않아 이건. 이제 마지막으로 8번째로, 그래서 희생하는 사랑은요, 자신의 삶의 무게도 누군가한테 떠넘기게 되기 때문에 사랑을 할 때는 희생하면 안 됩니다. 결국에 그 엔딩에서는 본인이 누군가를 처음엔 도와줬지만 나중엔 본인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 처지가 돼요. 그래서 자기도 그만큼 상대방한테 기대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기브 앤 테이크를 하려고 하는 거죠. 사랑은 희생과 헌신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진심으로 교감에 성공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옳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지금 이 순간 내가 저 사람을 온전히 이해하고 저 사람이 나를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우리가 서로를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찰나의 순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시도하는 거예요. 영원히가 아니라 쭉이 아니라 찰나의 사랑이라는 연결된 순간을 더 자주 체험하기 위해서, 더 깊게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의 시도들을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